충북 충주의 한 광산. 이곳에선 옥을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자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와이어 기계로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이 들러가고 이걸로 자르면 면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옥의 단면을 손실 없이 반듯하게 잘라내려면 이 기계를 이용해 먼저 옮기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데요. 이렇게 옥을 둘러싸고 있는 돌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면 드디어 육중한 무게의 돌 속에 뽀얗게 숨어있는 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옥이 중간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마를 하면은 옥처럼 이제 맑은 색깔이 나와요, 이게. 막 해냈을 땐 희뿌옇게 보이지만 연마하면 푸르게 빛나는 옥은 대체로 지상의 암석을 깎아내며 생산하는데요. 이곳 광산에선 지하 갱도에서 옥을 채굴합니다. 여전히 굴진 작업이 진행 중인 갱도. 옥 광맥이 살아있어 매일 작업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지금 굴 판 게 한 2년 됐어요. 2년 동안 몇 미터나 돼요? 한 100m 정도? 이곳의 하루 옥 생산량은 300톤가량. 레일을 이용해 돌을 나르는 금광과는 달리 중장비에 실어 하루에도 수십 번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옥 운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갱도 안쪽에선 옥맥 찾기가 한창인데요. 옥맥은 소리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틀리잖아, 그죠? 여기는 아주 단단하잖아. 여기는 퍽퍽거리고, 그죠? 이게 오구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리뿐 아니라 옥의 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가잖아, 그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옥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보석용을 제일 먼저 찾는데, 보석용을 찾으려면 이렇게 경도하고 투강하고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탁도가 이제 없어지니까 좀 낫지. 이렇게. 이게 이제 보석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강이 잘 돼야 돼요. 빛을 투과시켰을 때 투명하게 빛나는 옥. 이런 옥이 장신구용으로도 쓰이는 귀한 옥인데요. 노련한 작업자는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이런 옥맥을 찾을 수 있다는군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옥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옥은 각섬석의 일종으로 반투명한 암록색이나 담회색을 띠는데요. 이 갱도는 여전히 옥이 많이 나오는 귀한 맥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옥이 밀도라든가 경도가 더 우수성이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다 고품질의 옥맥을 찾기 위해 갱도 안을 샅샅이 살피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작업자들. 이런 환경을 갖춘 곳엔 옥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이 물은 뭐예요? 그게도 옥 안반에 있어갖고 옥 안반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옥 안반층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옥 안반수, 옥정수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옥정수가 많은 곳이 옥맥이 크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하지만 이런 곳을 탐사하는 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임시로 만든 배까지 이용해서 갱도 안을 샅샅이 살피는 작업자들. 역시나 여기저기서 옥이 눈에 띕니다. 이 이제 매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옥 반반. 대곡이거든. 반반. 손전등으로 일일이 빛을 투과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옥의 맥. 하지만 이렇게 옥을 찾는 과정은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좋은 보석용 옥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거예요. 이 투광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되고 경도도 우수하고 또 단단하고. A급, B급, C급이 여기서 잘라서 선별하면 돼요.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을 헤맨 끝에 망치질을 시작하는 작업자. 이거는 상당히 좋잖아. 드디어 매우 좋은 등급의 옥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야 돼, 그지? 그래도 좋은 거야. 지하로 가는데 엄청 힘들죠. 이게 그래서 작업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옥 찾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옥맥을 찾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옥을 채굴할 차례. 갱도 한쪽에서는 옥 채굴을 위해 천공 작업을 할 커다란 중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이 기계는 무슨 기계예요? 이거 좀 부상 좀 유압 드리는데 여기요. V카트로 가지고 V카트 차에 빼려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조심해서 사고 없이 해야지. 천공 작업과 동시에 위협적인 돌가루와 참을 수 없는 굉음이 갱도 안을 가득 채웁니다. 노련한 숙련공에게도 늘 예민한 천공 작업. 구멍을 뚫을 때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요. 사선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바위 안에서 V자 모양을 만드는 것이 관건.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작업인 발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6m의 구멍을 수십 개 뚫는 일보다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왜 이제 부석이 제일 위험하지. 돌 떨어지는 거. 돌떨어지는 게 제일 위험해. 그 안에는 돌 떨어지는 거. 경내는 항상 불안하지요. 항상 불안해 마음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매캐한 돌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낙석 때문에 작업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할 때마다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옥광산 인근의 옥 가공 공장. 옥광산에서 가져온 커다란 옥돌은 이 가공 공장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첫 과정은 큰 옥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커다란 원형 톱날 기계를 이용해 옥을 재단합니다. 우리 원석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분 한 번 키는데 그만큼 짜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8시간은 걸리죠. 8시간. 수십 년 긴 세월 동안 단단해진 옥돌 때문에 기본적인 용도와 쓰임에 따라 자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용이죠. 건축용 이제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활성을 다 하면은 하는 재단. 옥 원석의 기본적인 재단이 끝나면 이제 다듬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필요한 모양에 맞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옥을 깎아냅니다. 이후 재단기에 올려 원하는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재단 과정을 거칠 때에는 반드시 옥 전체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열이 발생해 옥이 상하거나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옥 판재는 두께 2cm, 무게 1.5kg가량. 이렇게 일정 크기로 재단을 마치면 연마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작업자의 오랜 경험과 힘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단을 하면 어떤 규격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연마를 하는 거예요. 앞면 표면 처리를 해주면 이게 완제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약 6번을 거치는 연마 작업. 옥판재의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햇방으로 하면 이렇게 면이 곱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하루 꼬박 걸린 작업 끝에 완성된 매끈한 표면의 옥판재.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시간. 빛이 잘 통과해야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는군요. 요런 제품은 상당히 투과도 잘 되고 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요 찜질방 바닥재로 들어갔어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이런 옥 제품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단단한 옥으로 만들어진 옥 판재는 주로 침대 상판이나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매끈한 판재를 만들기 위해 20여 년간 거친 돌을 만진 작업자. 그의 거친 손은 자랑스러운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삶의 보람. 비교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거에 충실하면 돼요. 그날 오후 답답한 갱도를 벗어나 잠시 시원한 바람을 맞은 작업자들. 그런데 고기 굽는 불판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옥판이에요, 옥판. 저희 현장에서 생산한 옥판. 그 잡내가 없어요. 기름도 많이 흡수돼갖고 고기가 쫄깃쫄깃하죠. 직접 채굴해서 가공한 옥판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이라니.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어? 이곳 작업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셈이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곳 작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많이 좋아. 맛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먼지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광산에.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지, 고기 하는 거. 삼겹살 좀 먹어줘야 돼요. 야, 그럼. 맛있어요? 누가? 비오는 금광의 오후. 작업자가 금을 재련할 원석을 수레에 옮겨 담는데요. 그것이 금 석영이란 말이야. 붙어 있잖아요. 화강암에. 흰 석영맥 안에 까만색 띠가 있는 바로 이런 것이 금의 원석. 여러 개의 금광석을 섬광기계에 올리고 재련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커다란 금광석은 물과 함께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만 가루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가루 입자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금속가루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찹싸니까. 기계 속에서 다른 광물과 분리된 금과 은. 이렇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 은, 연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섬관 기계 작업을 마친 이 가루는 약 12시간가량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약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제련을 합니다. 전부 금속가. 소량의 금을 시험 생산하는 작업자. 이제 제련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도씨에 녹이는 거예요? 금이 1300도에서 녹아요. 보통 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추는데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빛 액체. 이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천여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산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금은방에 금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 색깔 못 나와요. 틀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어둡고 비좁은 갱도 안에서의 일. 이것 하나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입니다. 금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역시 갱도 안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새로운 금맥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지만 갱도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갱도를 다닐 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 꿀은 옛날 꿀이라 높았다 낮았다 할 거니까 항상 위를 쳐다보고 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서 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캐먹은 자리 그 폐석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쭉 통로 있는데 안 되겠네. 저기 맥은 여기는 위험하고 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철 있는데 조금 돌아가면 금맥이 보이는데 위험이 저기 안 되겠어요. 밑에서 발파할 때 울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썩은 것들이 자꾸 널어지고 그런 거 이제 폐광 이거는 이제 폐굴이 되는 겁니다. 항상 머리 위를 잘 봐야지. 미로처럼 복잡하게 나 있는 여러 개의 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머리만 조심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길. 오늘따라 갱도 안의 길이 유독 험한데요.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이거. 아이고. 저는 문 닫아줄 거예요. 제작진도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길이 익숙지 않은 제작진. 땅속에서 등산 한 번 제대로 합니다. 자, 머리 조심하세요. 자, 요 굴은 옛날 굴이라. 이쪽으로 와봐. 이게 금맥이에요. 네. 이리 쭉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석영이 발달이 잘 됐어요. 이렇게 쭉. 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갱도안 전체가 금맥의 줄기로 뻗어 있는 모습. 어렵게 만난 노다지인데요. 특히 이번 금맥은 눈에 띌 만큼 대형 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아주 강한 석유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맥이에요. 그냥 꼭 은도 따로 먹고 아연 같은 건 별로 안 먹어요. 여기 차돌이 백 있죠. 석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이 섞여 들어 있어요.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고 누구나 쉽게 해서도 안 되는 이곳에서의 작업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금강을 하게 되면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게 돼요. 금값이 비싼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릴로 금강하는 것이지 뭐 다른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가장 험한 곳에서 극한의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을 아는 작업자. 광부의 삶은 위험하고 고되지만 짜릿합니다. 어두운 옥광산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천공 작업에 이어 발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폭약을 만질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가 있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인데요. 때문에 폭약을 만지는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뭐 6.25 때 그 다리 폭파하고 그랬을 적에 그때 다 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또 이거 하나만 한다면 집 같은 건 뭐 온도간 데도 없고요. 예민한 화약을 다루는 건 경력이 가장 많은 작업자가 주로 담당합니다. 폭약을 장착하고 나면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30m 밖으로 신속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까지 하면 드디어 발파! 발파!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내부를 살피기 위해 들어가는 작업자들.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발파를 해 충격을 받은 돌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서둘러 옥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이 정도 투광이 잘 되고 강도가 쇠 소리가 날 정도로 짱짱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A급 정도 배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파는 이만하면 성공적.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좋죠. 투광률이 아주 좋은 최상급 품질의 옥을 채취했습니다. 투박한 소리가 나요. 그냥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약간 투명도가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탁한 그 하얀색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백운석으로 빼고 나머지 투명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 거는 옥으로 취급을 하고. 발파된 많은 양의 옥을 사람의 힘만으로 옮기기는 역부족. 중장비를 동원해 선별 작업장까지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은 국내뿐 아니라 옥의 주 생산국인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작업자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 따지면은 250톤에 300톤. 일단 채굴한 옥은 모난 부분끼리 부딪히거나 마찰열이나 상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두는데요. 이렇게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옥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만 최소 4나흘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요. 자칫 고품질의 옥이 잘못 분류돼 손실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옥은 상태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큰 것들은 가공해서 옥만 분리해내서 그걸로 가지고 분말 내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것 같은 경우는 그 찜질방이나 아니면 가정주택에 옥방 짓는 데를 나갈 수 있어요. 작은 돌덩이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작업자들. 이 조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작업을 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안 이러면 또 드리겠다. 이러면 또 드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캐는 그들. 광부의 땀방울엔 자부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금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노다지를 캐봤기 때문에 참 언젠가 그런 금을 또 한번 캐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요? 이게 직업이죠. 근데 배운 게 이거니까. 예. 이제 죽으나 사나 뭐 이걸로도 종초이죠. 뭐 이렇게 찍어요. 좀 맛있어요? 이러고 맛있어요? 그래요. 올 워킹 피니시 끝났지? 아, 오케이.